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8월 20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다면 오늘은 그래도 나름대로 맑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0.8%로 마무리가 되었고, 또 이렇게 갭상승으로 출발하면 일반적으로 오후장까지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항상 시장의 뒷심이 부족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오후장까지도 시장 자체를 잡아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0.8%의 반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27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코스닥은 1.2%의 급등과 함께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바이오 종목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특히 금융주의 흐름이 가장 좋았었고요. 또 반도체도 괜찮았고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그래도 지수의 상승폭은 1% 이상으로 준수했다면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시장에 빠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한 주의 첫날이었는데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어제 매도폭의 2배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관도 미약하지만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물론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지수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1000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모두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일렉트릭, 현대차, 삼성중공업.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은 하나금융지주, 이수페타시스, 한국전력, 기아, 크래프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금융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은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크게 급등이 났습니다. 나스닥은 1.4% 급등이 났었고,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1%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또 다우지수도 0.6%의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1.8%의 급등이 나오면서 어제만큼은 가장 시장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미국의 3대 지수를 보시면 다우지수는 거의 직전 고점까지 많이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60일선을 돌파하면서 지금 모든 이평선을 다 돌파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오기 직전에 고점이 있죠. 또 저점. 이렇게 라인을 그어서 보면 지금은 약 4분의 3 정도 위치, 그 정도까지 빠르게 반등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S&P 500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치만 직전 고점까지 거의 근접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주 전 월요일에 시장에 급락이 나오고 나서 그 세 가지 악재가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됐고, 그 때문에 시장에 빠른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지난번에 시장을 눌렀던 그런 재료들이 있죠. 너무 크게 걱정할 수 있는 시점을 지났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제가 코스피를 통해서 국내 시장의 5일선을 돌파했을 때 먼저 한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당시였을 거예요. 8월 9일 금요일, 그때 코스피가 갭상승으로 출발했고 종가도 5일선 위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5일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선제적으로 매수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렇지만 시장을 눌렀던 재료 자체, 그런 것들은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 보면 미국 시장의 위치라든지 경기 침체 이슈,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중동 전쟁 이슈가 남아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보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게 아마도 현지 시간일 거예요. 21일에 8월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것이고, 또 22일부터는 2박 3일로 잭슨홀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어떤 통화 정책이라든지 방향성에 따라서 그동안 저점에서 시장이 많이 올라왔다면 다시 한번 조정을 보여줄지, 아니면 별다른 조정 없이 더 뻗어갈 수 있는지, 그런 시장의 움직임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번 주에 두 가지 이벤트를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빠른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장 주도 업종들 마찬가지로 빠른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1%의 반등과 함께 최근 며칠 사이에 20일선을 돌파했고 60일 근처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21선을 돌파했고 3번의 폭락이 있을 때 그 시초가 있죠? 그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락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한번 2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오늘 하이닉스는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그 외 M7에서 HBM 맞춤 제작 요청이 들어왔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M7이라는 것은 미국의 대표 우량 기업들 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그런 대표적인 기업 7개를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쪽에서 맞춤 제작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동안 엔비디아로 많이 집중이 되었던 공급처가 조금 더 다양해질 수가 있나? 이런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HBM이라는 것이 고대역폭 메모리잖아요. 때문에 그동안 엔비디아를 많이 주목했지만 결국 거기에만 납품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급처를 다변화할 수 있는 생각들을 가져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인지 오늘은 3% 이상의 급등과 함께 오랜만에 20만 원도 돌파했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쪽은 최근에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많은 재료와 이슈가 많이 발표가 되었는데, 저는 모든 것들을 제치고 말씀드리면 저는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었던 만큼 단지 차익 실험 매물들이 많이 나왔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메이저 기관이라면 물량을 정리할 때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고, 그 정리를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명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걸 어떤 경기 침체라든지 또 엔캐리 트레이드 정산, 그리고 중동발 이슈, 이런 재료들을 붙인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추세는 우상향 중이고 절대적으로 추세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하나의 추세를 맞닿으면서 지속적인 반등이 나왔던 만큼 하반기의 업황 특성이라든지 또 경기 사이클을 보더라도 여전히 반도체 쪽은 하반기에 관심 있게 보시고요. 또 조금 더 길게 본다면 내년까지도 업황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조금 더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3분기 말이라든지 또는 4분기쯤 되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여전히 추세는 이탈되지 않았고 매력적인 위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크게 반등이 나왔던 만큼 단기간에 큰 반등에 따른 또 일성이 눌림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은 염두를 해두시고요. 또 어제 한 차례 말씀드렸었던 금융주들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추세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라든지 또 내용적인 부분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참조해 보시고요. 또 이렇게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자, 금융주도 하나의 추세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1선 내지는 11선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주봉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1선에서 두 번 정도 반등이 나왔고 과거에는 11선 근처에서 지속적인 반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추세적인 부분도 금융주도 충분히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간략하게 몇 가지 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집권하게 된다면 전기차의 세액공제 종료를 고려하겠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의 세액공제가 종료가 된다면 1차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첫 번째로 국내 자동차 기업이 될 수가 있고 또 2차원지 기업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선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만약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자동차나 2차원지 관련주 이쪽은 상승에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반대로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조금 전 업종들은 다시 한번 주가에 모멘텀이 발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통적인 산업이 있어요.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대표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그 중에서 풍력 관련주라든지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이쪽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리스 지지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마리화나 대마 이쪽 관련주에 엄청난 시세가 분출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친환경 에너지 쪽,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쪽은 아직까지는 어떤 큰 시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지지율은 앞서고 있지만 대선이 3개월이나 남아있고 또 그 안에 어떤 변수들이 또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다 보니 어떤 폭발적인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무튼 대선 관련주로서 후보들 간에 어떤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선 관련주라고 해서 그런 업종들이 정말로 수혜를 볼 것이다, 그렇게만 연결지어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어쨌든 이런 재료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테마가 형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가 8월 5일에 저점을 찍고 나서 또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만큼의 큰 반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전 고점에서 거의 절반 정도의 반등은 나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빠른 반등이 나왔던 만큼 충분히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그 점은 늘 염두를 해두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무더운 날씨였는데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